안녕하세요. 코난센TV 코난센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크게 줌, MS 팀즈, 구글 미트, 온더라이브 이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서버의 안정성이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줌이나 온더라이브보다는 구글 미트나 마이크로소프트 MS 팀즈가 조금 더 낫습니다. 물론 그게 실제로 구동됐을 때의 그 스피드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어서 장담할 수는 없어요. 컴퓨터 사양, 뭐 회선, 그리고 상대방의 호스트의 또 컴퓨터 사양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서버 사정은 훨씬 낫습니다. 구글은 알다시피 유튜브라는 어마어마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아주 끊김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줌은 무료 서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고, 그리고 유료 서버는 미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좀 난다고 해요. 서비스 질에.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글로벌 AI 컨퍼런스라고 해서 AWC 2020이라는 곳에 줌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줌이 굉장히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번역 기능까지 제공을 하던데 이게 사람이 번역을 해주던데 혹시 뭐 통역사를 써서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를 더빙을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무료가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심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피스 365 계정에서 거기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속도는 처음에 저 혼자 쓸 때보다는 조금 느려진 건 사실이에요. 화상회의를 할 때 처음에 제 화면이 또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약간 흐리게 보이다가 좀 안정적으로 데이터 수신 송신이 되면 그때 화질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좀 겪곤 합니다. 그래도 끊기거나 밀리거나 시크가 안 맞거나 이런 현상은 없어요. 제가 아이들과 테스트를 자주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저는 겪지 못했고요. 학교마다 이게 대역폭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를 겪으실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팀즈의 그 IP 정보원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그 네트워크 쪽에 IP가 등록이 되어 있냐 누락이 되어 있냐 이런 문제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점검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드리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혹시 네트워크에서 이런 부분에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단이 되어 있는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는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업체 위포를 통해서 그런 점을 해결할 수 있고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피스 365에 그 오피스 365 처음에 가입을 할 때 그 정리해 놓은 지역별로 업체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위에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혹시 회사 문제를 겪고 있다 하시면은 아마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문제는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이 뭐 이 플랫폼 저 플랫폼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못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기본적인 ICT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 건 잘하는데 컴퓨터로 하는 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학습터에 이제 적응을 한 친구들이 다시 또 별도의 다른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게 쉬운 일만 아닐 것입니다. 도입을 할 때 좀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MS 팀즈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 없이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에 문제는 없어요. 제가 구글 미트는 최근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리고 줌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은 굉장히 잘 돌아간다. 하지만 무료 버전은 조금 느리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느리고 좀 딜레이도 있고 그게 과연 어떤 문제인지 실제로 만약에 줌이 이 정도의 서버를 운영 가능한데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느리게 제공을 하고 유료 버전은 빠르게 제공한다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줌을 바로 손절할 생각입니다. 온더라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버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서버를 증설을 해서 만약에 이학습처처럼 같이 운영을 하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네이버 같은 경우 야구 중계를 할 때 동시 접속자를 뭐 한 30만 명이 들어와도 끊기지 않거든요. 그런 기술을 조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제가 네트워크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 뭐 개인적인 저 같은 개인 교사가 할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교육부 자체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돈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당연히 다양한 서비스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물론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죠.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책임을 지는 자세로 뭔가를 일을 좀 아웃라인 짜주시고 이제 좀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번 경향이 없으시고 많이 바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MS 팀즈를 이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부의 정책이 나온 방향대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좀 알아볼까 합니다. 좀 길게 앞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잘 보시면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제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워봤고요. 인터넷 창을 켤 거예요.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로 받을 거예요. 다른 거 쓰지 마시고요. 왜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건 크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크롬으로 하셔야 편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크롬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크롬이라고 검색하면 맨 위에 구글 크롬이라고 나옵니다. 자, 구글 크롬을 들어갑니다. 크롬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눌러서 받아주시고, 그러면 동의하겠습니까 하는데, 이 사용 통계 이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동의 설치를 하겠습니다. 누르면 파일 찾기 어려우시니까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엣지를 보겠습니다.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엣지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롬이라고 검색을 하고 크롬 웹브라우저 실행을 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크롬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크롬 setup.exe를 실행하셔도 되고 저장하셔도 되는데,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면 다운로드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폴더 열기, 자동으로 이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가 되고요. 폴더 열기 하면 여기 이렇게 폴더 자동으로 자기 이름 밑에 다운로드에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을 하십니다. 혹은 아까 거기서 실행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나오고요. 여기서 얘를 누릅니다. 얘를 누를게요. 얘를 누르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중, 다운로드 중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시간을 좀 기다리시면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고요. 지금 설치가 끝났어요. 저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뭔가 설정하면 화면이 있을 건데 필요 없고요. 그냥 다 다운 넘기시고요. 표시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검색어를 치시면 검색이 됩니다. 구글 검색이 바로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검색을 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팀즈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채팅, 모임, 통화, 공동작업 있고요. 그 아래에 앱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저는 뭐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화면이 작으면 아마 다음과 같이 안 보이실 거예요. 조금 화면을 키워 볼게요. 어떻게 키우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 키를 돌리면 커지고 작아지고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팀즈 다운로드가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자세히가 나오면 안 되고 팀즈 다운로드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팀즈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누르고 나면 데스크톱용 다운로드, 모바일용 다운로드가 있는데, 우리는 PC로 지금 할 거기 때문에 데스크톱용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왼쪽 클릭하고요. 한 번 더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새 창이 뜨면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100메가 정도 다운을 받게 되고요. 지금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하단에 보시면 윈도우 키 바로 위에 팀즈 윈도우즈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릭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우리가 크롬을 깔았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크롬을 안 까시고 하시는 분들은 바탕화면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실행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설치를 하고 있고,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로그인 창이 다음과 같이 뜰 거고요. 이제 여기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일단 아이디가 없잖아요.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는 만들 수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cb.cb.go.kr로 들어가시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오피스 365를 쓸 수 있게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기서 조직원 계정 생성을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하시고요. 인증코드를 입력하는데, 이 인증코드는 공문으로 각 학교 정보부장님들께 각 교육청 협력업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입력을 하시고 본인 확인 휴대폰까지 입력을 하시면 계정 정보를 넣을 수 있고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의 정보부장님들을 통해서 정보 계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건데, 전 여기서 일단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 볼게요. 제가 인증코드를 입력했고요. 주의하실 점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증코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별도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입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단체로 계정을 생성해서 계정 정보를 안내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를 겁니다. 선생님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정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진짜 선생님들께서 한 분이 조금 수고하셔서 학교 전체 계정을 생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업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증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사용 가능한 인증 코드라고 나오죠. 확인 누르고 저는 자동으로 학교 이름이 입력이 되고 여기다가 제 이름을 이제 치겠습니다. 여기서 휴대폰 인증을 하면 됩니다. 간편 인증은 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문자 인증하시고 이름이랑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보안 문자까지 입력을 하면 문자가 날라오고요. 그걸 인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정 정보는 아이디 넣으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특수문자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보조 이메일을 만들면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에 사용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가입이 끝납니다. 선생님께서 가입을 하셨어요. 이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로그인을 했고요. 자, 이제 크롬 웹브라우저 다운로드 페이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팀즈가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되면 제가 팀즈의 기본 화면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 아이콘은 자주 쓰는 아이콘인데요. 이 활동 아이콘, 요거는 알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림. 그리고 두 번째 채팅은 말 그대로 채팅입니다. 교직원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채팅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채팅 기능을 학생들은 꺼놨어요. 왜냐면 혹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채팅을 꺼놨습니다. 교직원들끼리는 채팅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생과 교직원 간에만 채팅을 할 수 있게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팀은 실제로 이제 수업이 운영이 되는 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팀에서 나에게 할당되는 과제 혹은 내가 할당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일정은 화상 모임을 할 때 예약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사용자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팀에 올라오는 파일들을 따로 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주로 사용하는 이제 탭은 주로 사용하는 건 사실 팀이고요. 팀, 뭐 일정 정도, 채팅 이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일단 팀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팀 참가 또는 만들기를 누르시고 팀을 만들면 됩니다. 수업을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기존 팀이 있어요. 기존 팀이 있는데 내가 이제 다른 일반 친구들 혹은 2반 친구들을 불러와서 별도의 과목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존 팀을 템플릿으로 사용해서 만들기를 누르시고 한 반을 불러와 주세요. 불러와 주시고 그 반에 구성원 선택을 하면 그 반 아이들이 자동으로 들어와집니다. 자동으로 들어와지고요. 거기서 이름을 변경하셔서 할 수도 있겠죠. 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할 건데 예약을 먼저 해볼게요. 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모임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제 우측에 상단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측 상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모임을 할 건데 모임 예약을 해주세요. 모임을 예약해 주시고 여기 제목 추가에 입력을 해주시고 필수 참석자의 학급 아이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학급 아이들에게 알람이 가고요. 학급 아이들은 시간에 맞춰서 모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휴대폰에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시간은 뭐 지정해 주시면 되고 반복은 매주 월금. 그래서 학교 온 날을 제외하면 매일매일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일반 위치는 추가 안 하셔도 됩니다. 보내기를 하면 예약이 되고요. 시간이 되면요. 여기 참가 버튼이라고 뜨고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여기 눌러서 한번 누르고 한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크를 키거나 끌 수 있고 저는 지금 방송 중이니까 마이크를 끄고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모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친구들한테 초대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학생들이 팀즈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 어떻게 초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타 작업에 들어가셔서 모임의 세부 정보를 누릅니다. 모임 참가 버튼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창이 이렇게 뜨지 않고 다르게 보인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알려드릴게요. 제가 모임을 예약했잖아요. 왜 예약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링크를 복사할 수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게시물 형태로 클릭하면 바로 방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카카오톡이나 별도의 링크를 보내서 들어오게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링크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링크를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초대를 할 수 있고, 자,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게 답니다. 그럼 이거 응용해 볼게요. 제가 아침 조회를 해 볼게요. 아침 조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을 예약을 해 놓는 거죠. 매일 아침 9시 아침 조회 보이고, 그리고 매일 아침 11시 종례를 하겠다.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시간이 1시라고 해서 밥 먹는 시간 12시 빼고, 그러면 11시부터 종례를 하자. 이렇게 저희는 예약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9시 되면 땡 하고 들어올 수 있고요. 11시 되면 들어와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과제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뭐 수학 문제를 같이 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이들과 약속을 해야 돼요. 시간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9시, 11시 정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실시간 쌍방을 운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아이들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캠을 킬 수 있게 참여. 아무래도 원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참여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도 학생들도 원격 수업을 할 때 실시간 상방을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혼자 말씀하시는 게 힘들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잘 참여해 주셔야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수업이 빨리 끝납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내용이 있으면 이만큼을 다 하려면 참여를 잘 해야 없앨 수 있는데 이만큼의 내용인데 참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혹은 스마트폰 작은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배운 내용을 적어줄 수 있는 거죠. 학생들도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고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된다. 이 두 가지 꼭 명심하시고, 말이 길었는데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것이냐, 서버가 안정적인 걸 선택을 하셔라. 그런 점 얘기를 드렸고, 이제 MS 팀즈로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줌으로 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줌이라고 검색을 하고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거고요. 페이미 채팅. 여기다가 메일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공직자 메일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40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직자 메일을 써보겠습니다. 쓰고 이제 무료로 가입하세요를 누르면 됩니다. 무료로 가입하세요 누르면 인증을 위해서 생년월일을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계속을 누르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메일을 확인하고 확인하면 가입이 됩니다. 근데 이메일을 확인하시려면 일단 이메일에 로그인을 해야겠죠. 공직자 메일에 로그인을 또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면 되고요. 일단 가입을 한 거를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korea.kr로 가입을 이렇게 했고요.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했고 선생님들께서 모임을 만드시고 모임을 껐잖아요. 그럴 때도 그 모임 링크가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새 회의를 그냥 누르지 마시고 더보기 눌러서 내 개인 회의 아이디 PMI로 사용한다.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누르고 새 회의를 들어가시면 링크는 유지가 됩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이 링크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들어와서 기다리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설정 들어가시고 이 설정에서 더 많은 설정 보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끄고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좀 귀찮음이 있는데 다시 로그인을 했고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 첫 번째 호스트 전 참가가 있어요. 호스트 전 참가. 호스트가 도착하기 전에 참가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놓으시면은 아이들이 미리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전에 10분 전에 아이들 보고 미리 들어와서 캠도 켜고 기다리고 있어라. 너희들 학교에 9시 땡 하고 오지 않지 않느냐. 8시 40분, 8시 20분에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온라인 수업할 때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기능을 켜주시면 미리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꼭 켜주세요. 이거 안 켜면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 기능. 자, 공유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화면을 전체로 공유하는 경우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컴퓨터 화면을 보기 때문에 호스트만 공유를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둠 활동할 때는 이제 다 공유해놓으면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쭉 내려보시면 제거된 참가자가 다시 참가하도록 허용, 이게 기능이 있는데 이게 언제 주로 쓰이냐면 아이들이 잠수를 탈 때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된 참가자를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을 체크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소회의 시 기능. 소회의 시 기능은 꼭 키셔야 돼요. 예약 시에도 이제 할당할 수 있고요. 요거는 꼭 키셔야 줌의 가장 강력한 기능, 소회의 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 참가 기능. 이건 뭐냐면 제가 링크를 만들었을 때 웹에서 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팀즈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줌에서는 이 기능을 켜주셔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유료 요금제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아이들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료 요금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줌도 마찬가지 형태로 이렇게 해서 회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링크 여기 주소 복사해가지고 메신저에 보내든 아니면 뭐 이학습터에 링크를 올리든 해서 하면 되고, 주의해야 될 게 접속자 정보를 이름으로 해서 들어와라. 다른 사람이 뭐 들어와서 다른 짓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해주시고,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화상회의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구글 미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글 미트도 똑같이 검색을 하면 돼. 구글 미트라고 검색하면 되고, 그래서 로그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해보고 새 회의 들어가면 즉석 회의 시작 혹은 예약할 수 있고 링크 받을 수 있는데, 즉석 회의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마찬가지 형태로 참여하기 하시면 되고, 참여 정보 복사해서 똑같이 보내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기능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그 환경에서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이 단순해서 따로 드릴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소외시 기능 이런 거 없고요. 구글 미트는 아직 기능은 추가해 나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줌이 그런 화상회의 기능은 제일 많고, 팀즈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서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고,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구글 미트, MS 팀즈, 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서버가 안정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MS 팀즈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람까지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